맘 초대석. 우와, 또 다시 왔습니다. 집에 못 가고 계십니다. 네네, 맞아요. 저희가 지난 회 때 1부가 나갔었어요. 네. 근데 얘기가 너무 길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2부에서부터 듣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전편을 먼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옆에 와 계신 분은 마녀체력의 책을 쓰신 저자이시고 네, 이영미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네. 와. 남해의 봄날이라고. 저도 남해의 봄날이라는 출판사를 저도 출판계 있으니까 되게 특이하게 시작했던 걸 알고 있었고, 어떻게 남해의 봄날에서 책을 내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하고. 항상 그 서울에 있는 큰 출판사를 그쵸. 다니던 에디터가 그러게. 책을 냈는데 왜 하필 통영 저 구석에 있는 쬐끄만 남해의 봄날에서 책을 냈을까? 남해의 봄날 지금 맡고 있는 그 대표는 제가 출판사를 다니고 있을 때 잡지팀이 있었는데 그 잡지팀에서 일하던 아주 유능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유능한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을 해서 큰 사업체를 하고 있었는데 몸이 워커홀릭이어서 몸이 너무나 나빠진 거예요. 결국은 회사를 다 접고 남해의 통영 쪽으로 요양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랑은 연락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한 1년쯤 지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선배, 제가 몸이 좀 좋아져서 또 일을 다시 하고 싶은데 출판사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뜯어 말렸어요. 예, 미쳤니? 서울에서도 지금 출판사들 다 지금 책 안 팔린다고 난린데 그 통영 총구석에서 무슨 출판사야, 하지 마 라고 제가 조언을 했는데 이 친구가 선배 말을 안 듣고 출판사를 차린 거죠. 근데 물론 지금 6년쯤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은 고비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너무 좋은 출판사가 됐잖아요. 내가 만약 그 조언을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말을 들었으면 좋은 출판인 하나를 잃었겠구나. 그 참 함부로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출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친구한테 약간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남해의 봄날에서 책을 내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가슴이 뛰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게 있어요. 동력이 되는 책 같은.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뭐라도 해도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분이 하셨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 용기를 막 주는 책이었어요. 이제 근데 한편으로는 원래 무엇이든 하면 끝장을 보거나 작심삼일 아까 좋아한다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 그렇지만 몇 가지 장점은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그런 규칙의 여왕이에요. 규칙을 아주 자잘한 규칙을 잘 세워요. 그래서 뭐 혹시 그 규칙을 잘 못 지키더라도 일단 잘 많이 만들어 놓는 거 좋아하고요. 자기 합리화의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막 운동 못하고 이런 막 괴롭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오늘은 뭐 좀 쉬어도 되지. 그러니까 그게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는 저는 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막 끝까지 해내야지 막 이러면 그것도 스트레스고 재미가 없을 텐데 오늘 뭐 이렇게 배드민턴 또 지고 오면 뭐 내일은 이길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합리화를 잘하는 것도 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블로그도 되게 많이 하시고 최근에 또 세바시에서 강연도 하시고 강연 영상도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좀 찾아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선생님 인스타그램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는데 눈여겨봤던 부분이 그거예요. 책으로 동네 책방, 그러니까 지역에 동네 작은 책방 투어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어떻게 이게 저자분이 이렇게 다 다니게 됐는가. 내가 에디터 출신으로서 저자가 됐으니 이 책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좀 활성화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거에 어떤 큰 어떤 서점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동네 서점에서 그렇게 지역 활성화하고 책 문화를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책방들과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해보자라는 책이 이게 뭐 팔리고 자시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이런 책 문화 시장에 뭔가 롤 모델이 한번 돼보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되게 많은 분야의 롤모델이 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단순히 책 뿐만 아니죠. 뿐만 아니라 운동이랄지 운동도 그렇고. 여성의 삶이랄지 그런 것도 되게 저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 운동한 얘기도 너무 신기했고 끝에 쪽에 이제 그 인생의 암흑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대표님이라는 호칭으로 회사를 다니셨고, 그죠? 그렇게 거래처 사람들이랑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제 책임자, 거의 이제 탑으로 올라가신 상태셨다가 직접 책을 출판하는 대에디터라고 하나요? 뭐였죠? 그 선배로 다시 내려갔던 얘기. 이야기. 왜냐면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나이에? 그리고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고 무엇을 시작할 때 제일 힘든 게 주변의 시선이랑 약간 창피하고 민망한 게 있거든요. 우리들처럼 그저 일종의 어떤 그 좋은 길을 걸어온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정신 노동자들일수록 그런 어떤 실패의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죠. 취약해요. 네. 예, 저는 취직했다고 친구들한테 다 명함을 돌렸는데 3개월 만에 잘렸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를 배운 거죠. 아, 이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생각만큼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만약에 살다가 되게 부끄러운 일이 생겨도 남 눈치는 전혀 볼 필요가 없구나. 내가 마치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조명이 있지도 않고 사실 그렇게 나한테 스포트라이트도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CCTV 효과라고 네. 누군가 항상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네. 느낌. 또 하나 이제 정말 제가 그 회사에서 마지막에 맞아요. 다니면서 대편집자 노릇을 했던 거는 저는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아까 암흑기라고 했는데 네. 정말 그랬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나만 그냥 계속 내 마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다라는 그 과정이었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얘기를 넣을 넣을까, 것인가 말까? 말 것인가. 근데 제가 그동안 이런 넌픽션을 주로 만드는 에디터로 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나의 진심이 독자들한테 통하지 않으면 그 책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대필 작가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무리 유려한 문장으로 써내도 그때의 그 사람의 마음을 대필 작가가 어떻게 알겠어요, 인터뷰를. 그건 그 본인밖에 모르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털어놓자. 왜냐면 이 얘기를 털어놓는 게 여자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처럼 뭐 아무 고민 없이 걱정 없이 화려하게 살아온 것 같은 사람도 저런 뒤늦게 암흑기를 가졌구나. 그때는 저희 에디터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그 100명 가까운 에디터들이 이렇게 제가 가장 선배였거든요. 네. 저 선배는 저렇게 일하고 저런 모습으로 사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텐데 그냥 그만둬 버리지 말고 한번 견뎌보자. 왜냐면 제가 그 자전거 타고 언덕 올라가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그 자전거 타고 언덕 올라갈 때 중간에 내리면 다시 못 타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거나 이렇게 해야 올라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한번 내려버리면 다시는 그 길을 가기 어려워요. 혼자 힘으로는. 그래서 가능하면 내리지 않고 힘들어도 조금씩 올라가는 게 결국은 그 목표에 가는 길이거든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지만 견뎌보자.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3년 정도의 암흑기를 견뎠더니 또 저한테 다른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후배들한테는 제 자신보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비단 이 출판업계뿐만 아니라 경단녀 우리 엄마들도 아니면 이제 아이를 키우다 다시 복직한 엄마들이 되게 많이 좌절을 느끼고 이 입사 동기들이 다 이렇게 승진을 하는데 혼자 이제 승진이 못하고 약간 분위기가 이제 그만둬. 이제 내가 알아서 나가야 되나? 내가 이 나이에 아직 대리라는 직급을 못 달고 있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되게 혼자 방황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시간을 즐기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제 자신을 깨달은 거죠. 나는 계산기 두드리고 엑셀표 만들고 이런 관리자보다 정말 책 만드는 일이 훨씬 재밌구나. 왜냐면 그래서 다시 저자들 만나서 회의하고 교정 보고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하나는 회사에서 저한테 방을 하나 줬거든요. 꽤 넓은 방을 줘서 그 안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후배들이 와서 저한테 의논을 하고 책 얘기하고 또 사는 얘기하고 저는 그런 얘기 들어주고 같이 차 마시고 이런 게 정말 좋았어요. 예, 그렇게 어떤 그런 선배
로서 들어주는 그 자리.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쨌든 출판 일을 하고는 계신 건가요? 네, 그 관련된 네네. 제가 출판하던 일을 완전히 벗어날 순 없지만, 근데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2015년 정도에 그만뒀는데, 그만두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출판도 충분히 했다. 이제 출판하지 말고 만약에 일을 하게 돼도 좀 다른 일 해보자라는 생각. 이제 출판사를 하다 그만두면 대부분 선택하는 게 비슷해요. 1인 출판하거나, 그죠? 맞아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로 옮기거나. 맞아요. 그 두 가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딴 일 하는 선배 하나 좀 정도 있으면 좋잖아 라는 생각. 지금 인생학교라고 거기서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인생학교 자체가 되게 특이한 구조잖아요. 그리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그렇죠. 계시고, 그래서 그 이 얘기도 좀 듣고 싶더라고요. 네. 그 인생학교 교장은 지금 송민아 씨인데, 송민아 씨랑은 2007년도에 저자와 에디터 사이로 만났어요. 그 책은 다 읽었죠, 거의. 스페인 너는 어, 자유다라는 책. 예, 그 책을 만들면서 이제 저자와 에디터 사이로 계속 관계를 맺어 오다가 일단 송민아 씨가 호칭을 바꿨어요. 저는 저자랑 이렇게 잘 안 트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렇게 트기 시작하면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요. 맞아. 뭔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래서 안 트는데 저한테 일단 호칭을 언니라는 호칭을 쓰게 되면서 친해졌죠. 이제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이 친구랑은 저자와 에디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언니 동생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계속 맺어왔는데 나이가 어린 후배지만 많이 배워요. 사실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알랭드 보통과의 관계를 이제 맺으면서 인생학교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언니 없으면 저 이거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역시 그 인생학교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알랭드 보통도 너무 좋아해서 책도 다 읽었고 뭐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럼 한번 해보자. 모집 요강이 어떻게 되나요? 쉬워요. 그냥 과목은 사실 예전에 이 시즌 1에는 24과목이었거든요. 듣고 싶은 거 신청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라 그래서 학기제나 뭐 1년 이게 아니라 강의 듣듯이 네. 그 사이트 들어가면 이메일 여러 주소를 넣으면 뉴스레터를 보내줘요, 여러분. 그렇죠. 네. 뉴스레터 받아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강의 네. 이렇게 신청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시즌 1에서는 2과목을 맡았는데요. 네. 하나는 일과 삶의 균형 잡는 맞아요. 법, 또 하나는 내 짝 찾는 법. 맞아요. 저는 지금은 시즌 2로 넘어갔고요. 12과목이에요. 12과목 중에 한 과목을 다시 이제 맡았고요. 그 과목은 삶을 즐기는 법이란 과목을 맡고 있고 아까 삶을 즐기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운동이란 것이 삶을 정말 어떻게 변화를 시켰다. 그러니 여러분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던가 그런 조언. 중요한 건 뭐냐면 자주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빈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분은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백화점 쇼핑을 하는 게 좋고 어떤 분은 아이만 쳐다보고 있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세 가지보다 저는 가장 좋은 게 운동인데 운동은 왜냐면 할 때도 재밌고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이 몸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지금 비록 시간을 많이 낼 수는 없지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일단 뭐 홈트라도 하고 틈틈이 계단이라도 오르고 아이 데리고 공원이라도 걷고 뭐 이런 식의 약간 틈틈이 할 수밖에 없지만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하나 기억을 하시면 예, 절대 나를 이렇게 그냥 어머 이번 생 너무 힘들어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앞으로 나한테 너무나 좋은 시간이 올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40살부터 이미 시작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그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좋은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그 작은 운동 하나가 만들어준 큰 변화가 와 굉장히 벅차고 굉장히 설레었는데 이 책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은 다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다는 축사는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다.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그가 선택한 과거의 일들이 뒤돌아보면
현재 이뤄놓은 성과들과 모두 이어져 있다고 했다. 그러니 현재 하는 일들이 반드시 미래로 이어진다고 우직하게 믿으라는 조언이었다. 박수.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저희한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지금 2회에 걸쳐서 네. 선생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또 좋았던 아주 네. 좋은 풍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워킹맘, 전엄마, 임산부, 예비맘, 이 세상 모든 엄마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유맘맘맘 안녕.